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느 상황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어땠나요?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죠, 박스. 예, 이 박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여기서 진흙 속에 발이 푹 빠지고 나서 그 발을 제대로 빼지 못했어요. 그죠? 제대로 빼지 못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 같느냐, 한 950까지는, 950에서 955 정도까지는 한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985 정도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시장에서 모르겠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955, 뭐 960, 뭐 여기가 넘어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줄이고 어떤 종목은 사라, 이게 아니라, 물론 시장이 빠질 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빠진 거에 비해서 올라온 폭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근거가 될 만한 게 또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도 역시나 박스권입니다. 예, 코스피도 역시나 박스권인데, 얘도 지금 여기 2960, 그 다음에 상단권이 이제 3185 정도인데, 코스닥이 이제 955포인트나 960까지 한번 땡겨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180포인트 정도까지 올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예, 그 정도까지 오면은 둘 다 저항권에 도달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당장 내일 도달할지, 뭐 이번 주에 도달할지, 다음 주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한번 도달하게 되면은 한번 물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팔아야 되냐고. 그러면은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물린 분들이 꽤 있다고요, 종목에서. 그럼 물렸을 때, 물렸는데 반등 나올 때 내 종목 안 올라온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내 종목 약한 거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그럼 거기서는 쳐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든 어쨌든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한번 하셔라. 예,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파는, 거기를 뭐 이제 선별적으로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 자리가 오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빠질 거예요. 예, 한번 다시 얻어맞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5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와, 이제 내가 견뎠다, 이제 돌렸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 분위기가 약간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도 그런 감정으로 바뀌어요. 아, 한숨 쉬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꼭지에 물리면 답도 없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오늘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면서, 사실 오늘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메타버스가 뭐냐면요,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세계. 그래서 이제 뭐 에픽 게임즈,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니티,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 시장을 이제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이제 뭐 계약을 맺었다니, 뭐 아니면은 뭐 MOU를 체결했다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 막 올라갔어요, 오늘. 그래서 M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OLED 장비를 만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선익 시스템,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 이런 애들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IP 칩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게 엮여가지고 또 올라갔죠. 20% 가까이 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뭐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힙합 가수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예, 코로나를 맞이해서 콘서트를 게임상에서 했어요. 가상현실 세계에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에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인데 이 안에서 이제 이게 지금 콘서트예요, 콘서트. 그래서 이제 돈 주고 판 거예요.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돈 주고 팔았는데 원래는 이런 콘서트를 한번 열면, 예, 저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거든요. 콘서트를 한번 열면은 뭐 몇십억 남겨먹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거를 한 번 해가지고 동시 송출자가 막 2천만 명 막 이렇게 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뭐 300억인가 200억인가를 그냥 순식간에 벌었어요. 예. 저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VR 여러분들 안경 끼고 들어가가지고, 예, 저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영상을. 그리고 이번에 BTS도, 예, 영상 안무를 저 메타버스에서 공개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가상현실 세계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앞에 좀 펼쳐진 겁니다. 예. 눈앞에 펼쳐지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올랐는데, 일단은 뭐 M게임이라든가, 예, 이런 애들도 앞에 보면은 사실 오늘 이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앞전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티가 났어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그죠? 원래는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6,640원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뚫었죠. 지금 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눌러주고, 예, 확 돌려갖고 한 방에 돌렸는데, 예, 요런 자리,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리죠. 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도 주목해야 될 점은 뭐다? 거래량, 그죠? 거래가 가장 많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이 눌리는 자리가 거래량이 줄어들면, 예, 이런 자리가 바로 매수 핵심 구간이 된다. 근데 굉장히 많이 눌렀어요, 사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런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선익 시스템을 추천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거래량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추세를 봐야 돼요. 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내려가고 있는 추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 떨어지는 종목을 내가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대에 역행하지 마시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터지는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애들을 노리세요. 예. 그래서 어저께 선익 시스템도 반등이 나오고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던 거고요.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사실 상한가까지 이렇게 말아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의 강한 상승세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뭐 선익 시스템, M게임,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애들 있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꾸준하게 말했습니다. 얘가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 있다가, 그죠?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주춤하니까 뭐로 엮인 거예요? 메타버스로 엮인 거예요. 왜냐? 세력이 지금 여기서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뭔가를 써서라도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계속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얘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내용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진 나쁘지 않습니다만, 칩셋 미디어 같은 애들도 메타버스로 오늘 묶여서 올라갔고,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 그 다음에 한비소프트, 뭐 이런 애들, 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네들 뭐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게임이 제일 이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겠죠.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되고 애니메이션이 되건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이 점점 넓어지겠지만,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가장 수혜가 볼 섹터, 그 다음에 역시 메인 핵심 섹터는 역시나 게임입니다. 게임 쪽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굉장히 강했던 저항권이 4,200원이었는데 4,200원을 너무 빨리 너무 굉장히 강하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추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빛소프트 같은 애들도 어쨌든 앞전에 이런 거래의 흐름,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은 다음에 또 매매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뭐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또 수소 관련된 테마가 또 떴었거든요. SPU얼셀, 두산퓨얼셀, JNK 히터 뭐 이런 이제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떴는데, 이 최태원 회장님이 또 통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8만 톤을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청정 수소 25만 톤을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석유를 대체할 만한 그 자원으로서 수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최태원 회장님 SK뿐만 아니라 현대도 지금 수소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그룹도 수소 쪽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올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에너지를 정말로 잘 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진짜 한 단계, 국가의 격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배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당장 뭐 1, 2년 만에 가시적으로 일어날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SK가 정유 포기했잖아요. SK 주유소 포기하고 그 역량을 다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 쏟아붓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미래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미래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물론 미래를 그리긴 그려야 됩니다만, 이런 대기업들이 어디다가 배팅하고 있느냐를 주목하면 돼요. 사실 저기는 그냥 뭐 최태원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정의선 회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내가 필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자료와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게임이 되겠다라고 하는 시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그 다음에 UAM,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여기다 배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도 수소에다 배팅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 바이오에다 배팅했죠. 2차 전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죠? 전자, 이런 쪽에다 배팅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 효성도 수소, SK도 수소,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현대도 수소, 우리나라의 국가도 수소를 지금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소 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라 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2달 동안 8만 전자다, 10만 전자 도대체 언제 가냐, 뭐 이런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뭐 50% 가까이 올랐다. 근데 왜 8만원에서 10만원 안 가는 거냐,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저거를 몰랐을까요? 디램 가격이 이렇게 뛸 거라는 거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년 전에? 6개월 전에?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았을 거라 생각하고, 디램 가격, 수요, 공급, 뭐 물론 지금 뭐 세계적인 기상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이제 기록적인 한파가 막 텍사스주에 막 불어닥치고 막 후쿠시마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미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테크주들의 이제 이런 빅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난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삼성전자가 예측을 못했을까요? 전 예측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이게 뭐 야 내년에 올라간다 이래갖고 뭐 뚝딱 져가지고 막 반도체 공장 뚝딱 져가지고 당장 할 수 있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몇십 조가 투자가 돼야 몇십 조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삼성전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던 이 랠리가 저거를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걸 반영한 거, 이 뉴스를 반영한 거예요, 사실. D램 가격 올라가고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한 번 더 9만 원,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또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나 물량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 하나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1,000원에서 89,000원, 89,500원 뭐 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 구간이 될 것이고요. 여기를 이제 소화를 하느냐 아니면 소화를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2022년, 2023년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나침판으로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자전도 있고 그죠?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SK하이닉스를 보면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그죠? 저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좀 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차라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잖아요. 딱 이슈가 반도체, 낸드, D램 하나인데 삼성전자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그것도 있고요. 구성 여부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오너 리스크도 있고 가전 쪽도 있고 핸드폰 쪽도 있고 뭐 OLED 쪽도 있고 뭐 많아요. QLED 쪽도 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아주 먼 관점으로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좋게 봅니다. 다만 81,000원만 종가상으로 이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탈이 되면은 굉장히 또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1,000원을 여러분들 딱 지지라인으로 두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요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메타버스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막 그런 뭐 전기차 시세 랠리라든가 자율주행 랠리 뭐 아니면 이제 친환경 랠리 이런 걸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단발성으로 약간 시장의 흐름이 확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내일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포인트 있죠. 950포인트, 60포인트 여기 저는 그 지수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지수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또 바뀌게 될 건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가 너무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